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제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좀 홍상수 감독의 약간 작품 세계라든지 네. 아니면 김민희 씨의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캐릭터 좀 이런 연기를 좀 돌아보고 두 사람이 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황에 왔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영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최근에 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뭔가 배우의 개인사가 네. 이 영화 자체를 좀 이슈를 가리는 케이스가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금 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영화 자체도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네.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홍상수 김민희 씨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네.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그 비정규직 특수요원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신 한채아 씨가 네. 이분도 지금 제작 발표인가 시사회에서 열애설을 인정을 하는 발언을 본인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차범근 감독의 셋째, 차셋째. 셋째 씨, 셋지. 셋째가 아니라 셋지. 셋지. 그 첫째가 하나, 둘째가 둘이, 셋째가 셋지거든요. 셋지. 네. 본명이죠 셋지가. 네. 네. 그러니까 하나, 둘이 셋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 둘이 셋지. 네. 둘이까지는 안 돼. 셋지가 너무, 셋이 네. 셋이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차셋이. 셋지라는 뭐 셋지는 뭔지. 그 이제 셋째라는 뜻이죠. 아, 셋째라는 그때. 뜻이죠. 아. 그래서 이 차셋지 씨와의 이 열애를 한채아 씨가 질문도 안 했는데,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사 끝나고 이제 영화 끝나면은 뭐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잠깐 하거든요. 네. 기자간담회를. 그러면은 이런저런 뭐 열애설이 뜨긴 떴지만 되게 또 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화 관련 질문만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채아 씨가 이미 또 소수 활동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하게 뭐 물어볼 수 있을까를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취재사에 있는 와중에 막바지에 한채아 씨가 마이크를 달라 그랬대요. 자기가 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근데 지금 뭐 보도가 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다. 사귀는 거 맞다. 와! 해버린. 멋있다. 이미 쿨하네. 미스틱에서는 이미 아니라고 다 부인을 해놓은 상태인데 미스틱만 아. 바보 됐네. 회사와는 상의가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인정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까지 모든 기자들이 기사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다. 비정규직 특수요원 뭐 이렇게 영화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다 써놨는데 심지어 이제 이 현장에 갔던 저희 회사 기자도 그냥 뭐 영화 내용이 어떤가 뭐 이런 얘기를 그 한채아와 뭐 강혜원의 뭐 호흡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막바지에 그 얘기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앞에 있던 기사를 다 지웠어. 싹 다 지우고 처음부터 쓴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앞에 영화관 딱 갔더니 야 개그맨 이동엽이다 찍어 하다가 뒤에 정우성 씨가 온 거야. 용량이 부족해. 야 이동엽 메모리 다 이 지웠어. 쓰레 같은 이동엽 괜히 찍어가지고 야 정우성 찍을 게 아, 몇장 쓰레기 없잖아. 같은 거 쓰레기 같은 너무하잖아요. 제가 이동엽 쓰레기 그러니까 같은 이동엽. 본인을 이렇게 비하시. 본인을 이렇게 자학을 하죠. 정우성 씨에 비하면 저는 완전. 아무튼 그래서 싹 다 지우고 새로 쓰면서 막 성질을 냈다는 많은 기자들이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 쪽에서는 엄청 열받았겠어요. 당황했죠. 아무래도. 당황했네요. 영화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배우가 사전 이 협의 없이 갑자기 본인 개인사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좀 핫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 영화 홍보를 앞두고 배우가 개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걸 이슈를 선점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한채아 씨의 행동이라는 게 그냥 뭐 본인 개인적으로는 해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위해서는 괜찮은가 이런 좀 얘기가 있는데 이 홍상수 김민희 감독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개인적인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이 영화 자체가 또 비싼 그 내용이에요. 내용이니까. 네네.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과연 이 두 개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어쨌든 그 감독님하고 지금 우리 그 김민희 씨하고의 어떤 저희가 연상하는 어떤 관계가 아닐까 하면서 내용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회견 때 네. 우리가 진짜 만약 부인했다. 네. 그럼 그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이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진짜 근데 사랑하는 영화 이제 사이다.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했으니까. 아니 보는 사람들 이제 보는 사람들이 다른 이제 보는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개봉할 때. 개봉할 때. 개봉할 때. 그럼 이 영상이 둘이 진짜 사랑하는 사이래. 그 비슷한 내용이래. 그럼 저 둘이는 왜 사랑했을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영화에 대해서 왜 사랑하게 됐을까 이유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해답이 될 수 있다. 해답을 될 수 있으니. 영화적인 해답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정을 함으로써 이 영화를 봐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관객들을 좀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뭐 어떤 마케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저는. 측면의 뭐 해석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일단은 좀 개인적인 좀 소개를 조금씩 드리고 네.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좀 굉장히 또 이 홍상수 감독은 되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좀
제가 좀 눈길이 끄는 게 중대 나오신 중대 연극영화과 중대 동문 아 우리 또 얼리언이네. 정엽 씨하고 약간 네. 좀 생겼는데 이 두 이제 좀 영화 제작자 부부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이 홍상수 감독님이 1960년생이신데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육군 중령 출신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 아버지와 그리고 또 약간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아버지 이 정치 신념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약간 진보적인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사이에 결혼을 해서 태어났어요. 나왔는데 사실 그 굉장히 이 예술적인 감성이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가지고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이제 술을 드시면서 약간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저기 송상수 감독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방랑벽이나 아니면 좀 부모님이 또 이혼을 결국 하셨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년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이 네. 좀 전반적으로 이 감독님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결핍. 네. 결핍의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홍상수 감독 영화에 보면 항상 모든 주인공들은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고 뭔가 좀 사랑받고 싶어 하소연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정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중대 연극과를 나오셨다가 좀 연극 연출을 배우려고 했는데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와 그렇죠. 무기력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1년 만에 자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네. 이 미국 유학을 가셔서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그 예술대학하고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다가 이제 네. 좀 돌아오신 다음에 뭐 1991년에 또 파리에서도 1년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데뷔는 이제 1996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돼지가 우물에 오늘 빠진 날. 그걸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작품이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어법과 이런 그 표현 방법이 있어서 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네. 비평가들이 좀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강원도의 힘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럴 것도 있고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네. 뭐 또 밤과 낮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하하 북촌 방향 오키의 영화 뭐 이런 작품들을 쭉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면서 네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히나 좀 대중적인 뭔가 이 특혜 파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굉장히 해외 평단이나 특히 해외 영화제에서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이 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그 어법이 그러니까 영화제의 경우에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중적인 그런 코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캐릭터를 소개하고 본격적인 뭐 사건이 이제 좀 밝게 가다가 뭐 좀 이상한 음모가 나오고 사건이 이제 긴장감이 나오면서 막바지에 이제 약간 눈물로 가고 뭐 이런 한국 영화의 저형성 구조가 있는데 홍상수 감독 영화는 굉장히 즉흥적이고 네. 그 인물들의 그런 상황 설정이나 행동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남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떤 예. 홍상수 영화는 네. 그냥 장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그죠. 장르. 이제 홍상수 영화가 자체가 장르. 홍상수 감독님의 어떤 장르란 거는 어떤 느낌의 지금 장르입니까? 하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는 반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영화야? 이런 걸 뭐 영화로 만들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이런 분 나도 만들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약간 다큐 형식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법이 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약간 그 진짜 그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배우들이 입을 통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가장 특징적인 작업 형태가 뭐냐면 쪽대본을 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통 보면 뭐 다 책을 아시겠지만 만들어 놓고. 딱 책을 만들고 완벽하게 딱 설정을 다 해놓고 제작해가지고 막 콘티 짜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딱 짜놓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웬만하면 감독이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도 어. 그냥 일단 만들어 놓은 걸로 가고 아니면 제작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약간 아, 이렇게 고쳐라 하면 막 그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는 네. 게 일반적인데 네네. 홍상수 감독님은 일단 설정만 갖다 놓고 그냥 자세한 대본을 안 써놓으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개그적으로 치면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개그계의 홍상수. 개그의 홍상수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개그를 짤 때 학교다. 네. 그러면 개그맨 애들 한 5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공연장 안으로. 네. 학교다. 설정만 줘요. 네. 나는 선생 할 테니까 네. 너는 학생을 해라. 어떤 학생이고 나는 어떤 선생님이다. 음. 자 시작.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어. 우리의 소리라는 지금 코너를 짤 때도 넌 제자다. 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너를 혼낼 것이다. 네. 그걸 네가 받아라.
그 저는 막 들어가서 얘가 잘해도 혼내고 음. 못해도 혼내고 계속 그러면서 그 대본을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그래요? 막 아무렇게나 해. 네. 그러고 나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때 좀 웃겼던 부분이나 애드립 쳤던 거 중에 좀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만듭니다. 또 홍성수 감독님 영화를 저는 되게 매니아거든요. 오, 거의 매니아예요? 거의 다 거의 다 봤어요. 보셨다고? 네, 거의 다 오. 봤는데 진짜 언어 유희 왕이잖아요. 그 네. 대사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 느낌이 달라요. 와 보면 볼수록 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했던 재작년에 개봉했던 거군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때 두 김민희 분, 출연하셨죠. 예, 그때 네. 둘이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 시작이 아닙니까? 됐다고 알고 네. 있는데 그 말도 굉장히 곱씹어 볼수록 재밌어요.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린가?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 이제 그런 상황이 너의 입장과 나의 입장 바꿔가면서 봤을 때 그런 재미가 되게 신선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약간 그 꿈과 또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그런 하는. 작품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극장전이나 이런 거는 또 영화와 현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요? 영화를 보고 주인공이 나왔는데 영화 여주인공이 앞에 지나가고 있어. 네.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재밌겠네 시작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현실인가 아니면 영화 속 얘기인가 이 어. 보는 사람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약간 좀 현실과 이런 작품의 이런 여러 가지 경계가 없어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저는 작업 방식 중에 들었던 게 윤여정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맨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촬영이 끝나면 술을 한 잔씩 먹거든요. 네. 배우들하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찍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방금 뭐 태영 씨 말씀처럼 네. 그게 다음 날 촬영 대본으로. 분량에 대본에 들어가 있어. 나고. 음. 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우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감독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부분들이 네. 굉장히 다음 날 대본에 그걸 이제 술 드시고 들어가가지고 대본을 쓰는 거예요. 다음 날 대본을. 오. 그러면 그대로 나와 있어. 어제 얘기가. 오. 그러니까 막 작업을 처음 하는 배우들은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오. 근데 약간 홍콩의 오우상 감독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오, 저 그러니까 이 스타일 개그, 비슷하네. 개그 이런 거는 약간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약간 회차가 있고 네. 며칠 동안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설정이 있으면 점점 바뀌어가는 영화가. 영화가 막 그 이 배우와 감독의 생각에 따라서 네. 이게 흘러가는 아, 바뀌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뭐 어떻게 끝나는 건지 와, 알 수 완전 없는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를 보듯한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날지. 굉장히 뭔가 아무도 좀 모르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독이 느끼는 감정 아니면 뭐 영화 찍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네. 그럼 약간 좀 기분 안 좋게 또 가고. 좀 우울하게 가고 네. 뭐 정해진 결말이 없으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가 네. 될 것 같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막 깨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끝이 나거나 어. 이렇게 되니까 음. 굉장히 큰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저는 권호수 감독님 영화를 처음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생활의 발견 어? 기억 많이 나시죠? 그게 홍상수 감독님. 네, 네. 생활의 네네. 발견. 어. 거기 보면 이렇게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지원 보면 씨. 그냥 놀러 가잖아요. 이렇게 경주로 네.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쁜 여자를 추상미 씨를 만나 추상미. 예. 따라가잖아요. 그냥 예. 따라가가지고 둘이 술 먹고 예. 그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어. 그래가지고 또 여관을 가시고 그렇지. 이런 식의 좀 홍상수 감독 영화 하면 술 먹는 장면과 여관 장면이 안 빠진다라고 어. 할 정도로 네. 그런 또 클리셰가 있어요. 있고요. 네. 창경궁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요? 왜? 창경궁, 남한산성 이런 데 네, 되게 많이 근데 나와요. 어. 약간 좀 뭔가 좀 그런 고풍스러운 그런 배경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북촌 방향이라는 막걸리 영화에서도 집이라든지 북촌이 나오고 어. 대부분 그 주인공들이 소주를 먹습니다. 어. 그치. 절대 와인이나 이런 뭐 맥주나 이런 거 스타벅스 이런 데 가는 거 본 적 없습니다. 네. 인사동 찻집 갑니다. 찻집 가고 네. 아무리 젊은 배우들이 나와도 네. 찻집 차지해서 가고 먹어요. 그렇죠.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뭐 이래요. 요즘 드라마하고 비슷한데요. 요즘 드라마도 핵가족 시대인데도 아직도 대가족으로 살잖아요. 요즘 드라마 보면 그런 것처럼 전통을 지키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분장이나 메이크업 이런 거 하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여배우가 나와도 분장 안 거의 시킵니까? 생얼에 가까운 네, 홍상수 감독 내추럴 영화 나오면 메이크업으로 진짜 나옵니다. 본인을 그냥 아예 네. 네. 홍상수 감독한테 바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태영 씨는 그럼 좀 힘들겠네요. 저 못 나가요. 풀 메이크업을 해도 지금 그 대신 메이크업 약간 아까운데. 흑백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평단의 이 지지가 대단하다는 게 수상 경력에서도 나오는데 네. 정말 96년부터 진짜 많은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만 좀 소개해드리면 2010년 이후 거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2011년에 이제 오케이 영화라는 작품으로 40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리턴 오브 타이거상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2013년 우리 선의로 로카르노 영화제 국제경쟁 감독상. 네. 그 다음에 2014년 자유의 언덕으로 낭트 3대륙 영화제 골든 몽골피에라고 해서 최우수 작품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또 로카르노 영화제 황금 표봉상. 그리고
16년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에서 산 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은조개상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외 평단에서의 그런 호응이 계속 있어왔던. 해외 네. 쪽에서는 호응이 높은데 네. 한국에서는 왜 그런 영화들이 많이 흥행이 안 됐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또 약간 해외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인정을 해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국내에서 인정받아서 해외 네, 나가기보다는 김기덕 감독님. 네. 네네. 그렇죠. 해외에서 네. 좀 하면 진짜 작품 세계가 있나 보다라고 어. 생각하는. 오, 나오면 내가- 피아제인가? 네. 봤어요 저는 그래서. 피에타. 피에타. 네. 피아제는 뭐예요? 아재요? 죄송합니다. 피아제는 피아제. 피아제라고. 피가 그래도 나네. 발음 맞췄잖아요. 피아타. 피에타. 피에타. 그 조민수 씨 나오는. 네. 네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 영화 해외에서 각광받았다길래 저도 봤습니다. 그냥. 왠지 또 해외에서 상 받았다고 어. 하는데 내가 이해 못하면 내가 굉장히 무식한 거 그래서 같고. 저는 무식해 보이더라고. 나 그러니까. 보는데 뭐 이해해야 될 것 같구만. 이게 뭐 어떤 내용을 담는지는 알겠는데 알겠어. 근데 제하고는 좀 성향이 맞지 않아요. 네.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영화는 그냥 청소년들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보기 힘들다. 웬만큼 인생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약간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음. 한 사이클 정도 산 사람들이 뭐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들이라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네. 있죠. 네. 아 근데 저는 홍상수 감독님에 대한 영화는 네. 뭐 오며 가며 봤는데 그분 영화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일 개그할 때 많이 썼던 게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네. 제 뚱보들 만날 때마다 맨날 썼던 멘트들이거든요. 뭐 하면 너 우물로 가야 되겠다. 왜 빠뜨리게 뭐 이런 개그들 많이 써서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그분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김민희 씨와 열애설 그게 터지면서부터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알게 모르게 포스트 홍상수가 되고 싶은 욕망도 좀 생기고 욕망만 아 본인이 무슨 네. 뜻으로 얘기하시는 무슨 거예요?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편집합시다. 에이씨 얘기는 무섭네.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에이씨 백세 시대 갔을 때부터 약간 좀 예. 위험해?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대화 그 말없다, 또 오늘. 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이 또 홍상수 감독님의 뮤즈로 떠오르고 있는 김민희 씨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82년생이시고 리라 초등학교 숭이여중 신광여고 오. 그 단국대 영화과를 나오셨고 데뷔는 1999년 청소년 드라마 학교 2 데뷔를 그쵸. 원래 기억이 잡지 납니다. 모델로 시작을 네, 하지 모델로 않았나요? 시작을 네. 했었죠. 그러니까 98년에 이 신광여고 1학년 때 하굣길에 모델로 캐스팅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10대 화장품 맞아요. 그 모델로 시작을 저 하셨고 딱 중학교 때 김민희 네. 씨가 굉장히 모델로서 김민희 씨랑 소유진 씨 둘이 많이 뜨지 않았어요? 김민희 씨랑 김효진 씨, 아, 김효진 씨. 공효진 씨, 아. 뭐 요때 그리고 아. 김규리 씨, 지금 김규리 씨 있죠. 예. 그 잡지 모델로 데뷔를 하는 게 거의 정석이었어요. 네, 그죠. 하이틴 스타가 되려면 예. 뭐 세시, 맞아요. 뭐 요런 보그걸 논노, 네, 논노 뭐 이런 논노. 거. 길거리 캐스팅 딱 돼서. 그쵸, 길거리 캐스팅돼서 이제 패셔니스타 이미지와 아. 함께 약간 몽환적이고 네. 약간 요런 이미지의 모델들이 많이 네. 그때 그래서 컸죠. 이제 이 좀 비싼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약간 비싼 분위기 많아요. 배두나 씨, 맞아요. 배두나 씨랑 공효진 씨, 맞아요. 또 신민아 씨 이런 분들이 그분도 다 계시죠. 홍진경 씨 같이. 공효진 씨는 더 앞이죠. 좀 네, 더 더 앞입니까? 앞이고. 어. 이 80년대 약간 초반생들, 음. 82, 83 요분들 어. 요 세대가 2000년대 약간 중반 이후 어. 20대 막 들어가는 이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좀 유명한 작품이 그거죠. 김효진 씨, 원빈 씨하고 함께 출연했던 참 추억의 브랜드 한솔 M.com 018인가요? 018 018 광고에서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라는 광고. 기억납니다. 기억나네요. 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광고를 계속 하시면서 차태현 또 신민아 씨와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 아, 기억납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요 오. 대사로 되게 또 인기를 김민희 씨.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참 김민희 씨 아직도 명 대사로 좀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패러디했던 네. 그런 대사기도 한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2004년에 이제 형수님은 19에서 이제 악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2006년 드라마 굿바이 솔로를 통해서 약간 연기력이 많이 발전했다. 그쵸. 네. 그래서 이후에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해서 2008년 백상yen 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받고 이후에 화차, 연애의 온도 그리고 연애의 저희가 온도. 얘기했던 아가씨 아가씨. 이런 작품들에 계속 출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또 여우주연상 이 아가씨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받았던 그런 분이 되겠죠. 작품이 근데
사실 이 배우 이제 99년에 데뷔했으면 거의 이제 18년, 그죠? 네. 19년 차 정도의 배우인데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러니까 드라마는 지금 2008년에 방송했던 연애결혼 여기 네. 마지막이에요. 어? 그 이후로 지금 한 그렇구나. 9년 동안 지금 드라마 출연이 없고요. 네. 영화는 보면 뭐 거의 1년에 한 작품 정도로 계속 하셨어요. 네. 2009년의 여배우들, 2011년 모비딕, 2012년 화차, 2013년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나오셨고 네. 그 해에 또 연애의 온도, 네. 그다음에 2014년에 장동건 씨하고 우는 남자, 어. 2015년에 홍상수 감독 영화 그 지금은 맞고 그대는 틀리다, 그다음에 2016년에 아가씨하고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렇게 작품들이 그러니까 18년 정도 한 배우치고는 작품이 이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고 약간 평균에서 조금 약간 작은 편? 그 정도로 볼수 신비주의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미지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있으시죠. 그래서 김민희 씨 인터뷰를 제가 연애의 온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2013년에. 네, 네. 근데 참 이 배우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음.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좀 말씀이 많은 편은 아닌데다가 네. 좀 약간 좀 오묘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뭐 좀 연기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좀 재밌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연기를 하기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하면 글쎄요. 이런 오히려 이제 기자한테 대묻기도 하고 되게 선문답 같은 얘기가 좀 많이 오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배우의 특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참 뽑아먹을 말이 없구나 하고 좀 재미없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일본 분들은 너무 어려워 김민희라는 배우랑 얘기하기가 낯을 좀 가리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네. 특성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네.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감독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든 잘 어울리는 생활형 배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 그렇죠. 수가 적을 수밖에 굉장히 없고. 좀 명료한 캐릭터에 좀 잘 그쵸. 어울리는 그런 네. 그리고 그 노희경 작가님이랑 그 네. 드라마를 하면서 정말 연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돋보였고, 얘기도 와 정말 저 배우 여배우다 진짜. 전 음. 정말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배우 중에 가장 탑으로 꼽고 싶은데 김민희 씨를요. 저는 김민희 씨를 뭐 사실은 그냥 아이돌 스타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다가 네. 연애의 온도인가? 네. 그걸 보면서 저분이 연기를 엄청 잘하는구나. 그때 진짜 연기 잘했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김민희를 다시 재해석했고 그러고 나서 화차 그걸 보면서 화차가 먼저죠. 열연했죠. 그게 사실 일본에도 있었던 영화 아닙니까? 패러디했던 네. 영화인데도 그 저는 일본 거도 봤거든요. 그쪽에 일본 분이 하던 원작보다도 김민희 씨가 더 연기를 잘했다. 네. 그래서 그 느낌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같아요. 하차의 느낌. 저 여자는 진짜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지금 그만큼 김민희 씨가 연기자, 그러니까 여배우로서 배우로서 정말 가장 물이 올랐던. 그쵸? 왜냐하면 이 태영 씨가 또 아가씨를 보면서 굉장히 또 감탄을 했었던 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너무 소름 실제로 끼쳤죠. 여우주연상 후보로 또 김민희 씨를 밀었던. 그리고 경험이 작년에 보면은 청룡영화상에서 그런 약간 개인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D들이 뽑은 여우주연상, PD상도 받고 여우주연상 후보도 오르고 굉장히 핫했고 또 베니스 지금 여기 뭐죠? 베를린에서 또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력상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핫하고 정점을 찍은 네, 가장 방점일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네. 싶을 정도로 가장 방점을 찍은 이 시점에 악재가 그- 터진 거죠. 홍상수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시점에 둘의 그 스캔들이 네. 네. 좀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두 분의 이런 이제 이 스캔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최초 보도는 이제 2016년 작년 6월 21일 기사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그 뭐 홍상수 감독하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서 호흡을 맞췄던 그 김민희 씨가 그 연인 관계가 됐다라는 기사였는데 이 연인 관계가 뭐 감독하고 이제 뭐 배우가 만나는 일은 뭐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많았기 네.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뭐냐면 홍상수 감독이 현재 그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해서 와이프하고 대학생 딸이 있었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뭐 지금 현재 이 아내분하고 결혼 생활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다른 이 여성과 여배우와 네. 이제 교제를 한다는 보도가 났기 때문에 이건 뭔가 이제 본인의 입장을 이제 반영 안 한 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뭐 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사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네.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뭐 가능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홍상수 감독님의 지인분이 어떤 기자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이 집에를 안 오신다. 집에를 안 오셔가지고 근데 왜 집에 안 들어온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여배우와 이제 촬영을 하거나 뭐 그런 작업 때문에 집을 좀 멀리하고 좀 집을 등한시하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좀 잘 아신다면 감독님을 설득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사석에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되게 좀 부탁을 받고 있다. 근데 참 그 입장에서도 난처하다. 이 감독과 이 배우의 사생활을 놓고 뭐 기자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판단을 본인들이 하고 책임을 지는 건데 나는 지금 이걸 뭐 진위를 가리는 입장이지 이걸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런 입장일까라는 좀 고충을 좀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랬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그 증거가 정보지라고 하죠. 네. 거기 그 지인이 기자한테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찌라시를 본 많은 기자들이 그 사실을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송상 감독님이 그런 상황이라는 건 극히 좀 일부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때 그 정보지 내용을 듣고.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한테 그게 퍼지게 돼요. 그래서 어. 그 관련 기자분이 그 정보지 이후에 실명이 또 거론이 됐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선배신데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교 동창들한테까지 연락이 왔다.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평소에 한 번 연락 안 하던 어. 그 초등학교 동창들끼리도 이 정보지에 나온 게 너 맞냐고. 그 무슨 얘기냐 이래서 궁금해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난처했던 그런 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언제였냐면 이 보도가 나기 몇 달 전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거의 2015년 말에서 2016년 거의 초반 봄쯤이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지만 또 이 얘기가 보면 이 아가씨가 칸 영화제 나갈 때까지 좀 뭐랄까 이 영화 관계자들이 이 스캔들에 관해서 좀 쓰지 말아달라. 김민희 씨에 대한. 네. 그래서 영화 기자들이 약간 그걸 좀 지키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암암리에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6월달에 기사가 난 거는 뭐 터졌게 터졌구나라는 입장이었고 네. 또 한쪽에서는 굳이 사생활인데 그거를 보도할 필요까지 있었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보도가 6월달 나오면서 네. 모든 상황이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근데 홍상수 감독님의 아내분은 네네. 그 막 인터뷰하는 것들 네네. 그리고 김민희 씨 어머님하고의 막 통화 내역들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네네. 이 사건이 이제 화제로 막 뜨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멘트들이 되게 많이 이 대중이 좀 관심을 받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님의 아내분에게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요라는 얘기를 했다. 네. 그게 이제 보도가 났는데 이건 진짜 확인을 할 수 없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일단 설일 뿐인데 네. 과연 김민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아무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이게 약간 기정사실처럼 이게 보도가 된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이 아내분이 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또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희 씨가 약간 막장 드라마 약간 여자 주인공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설이 돌고 그리고 아내분은 인터뷰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정말 급속도로 이 홍상수 김민희 커플을 네.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안 좋았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2016년 7월달에 네. 이 MBC 이 다큐 프로그램 리얼 스토리 눈에서 이 홍상수 감독님이 직접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 아내분이 출연하셨는데 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뭐 좀 이렇게 막 구체적인 멘트는 안 나왔지만 굉장히 좀 본인의 그런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 홍상수 감독님이나 김민희 씨가 다 외면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하셨었고 홍상수 감독님도 거기 출연하셔서 지금까지 뭐 관련해서 언론 매체 인터뷰를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고 이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은 악의적이고 날조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어떻게 보면 공식 입장의 거의 마지막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자회견에서 두 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반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은 맞는데 저러고 있다라는 음. 입장이 있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아까도 본인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되게 아무래도 좀 결혼 관계가 있고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공식 석상에서는 그래도 뭐 좀 뭐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 사생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피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 그 순순하게 첫 질문 대답부터 사랑하는 사이라고 땅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밝히고 난 이후에 당당하게 서울 데이트, 뭐 네. 피부과 데이트도 같이 하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또 발 한 발자국 뛰는 것조차 다 보도가 될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이렇게 아직은 어떻게건 간에 뭐 간통법이 없어졌지만 네. 불륜인데 네. 뭐가 그렇게 그 고통받는 식구들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떳떳하냐. 여론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네. 이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네.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네. 벌써 사랑에 대한 네. 신뢰는 깨졌잖아요. 그쵸. 근데 굳이 같이 그러면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건 사실은 근데 아니면- 이건 그 홍상수 지금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저희가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미루어 짐작해서 판단한다는 게 좀 무리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상황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계속 뭔가 두 부부 사이에 이혼 관계가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논란을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이 뭐 이틀 전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홍상수 감독님의 배우로 계속 가고 싶냐. 그랬더니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님하고 작업하는 건 되게 영광이고 귀한 일이고 나로서 마다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작품적으로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어차피 뭐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런 거 주변 눈치를 좀 안 보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더 이런 뭔가 한국 정서 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그 이해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네. 그 두 분의 또 김민희 씨랑 네. 홍상수 감독님이 관계가 네. 뭐 용을 하면 좋겠지만 또 사이에 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연인 네. 사이가. 네. 그때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지금 아니, 뭐 어떻게 현재 되는 좀 건지. 충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서 충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뭐 낮은 일은 아, 원래 본인이 김민희 씨 성격이 감정 표현에 되게 솔직한 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뭐 나중 일은 지금 나중 뭐 일이고. 이제 보도로만 보면 작년 11월달에 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뭐 공식 뭐 이혼을 절차 밟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 결과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건 다 이게 설이고 보도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네. 입장인데 과연 뭐 이혼을 하더라도 설사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그런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사실이 주원 글씨처럼 따라다닐 건 분명할 것 같고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홍상수 감독님이 아까 태영 씨 말씀대로 김민희 씨나 이 감독이나 배우로서의 커리어가 진짜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해외의 경우에는 이 사생활과 이 공적인 이 작품의 이 거리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한국 정서에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홍상수 감독님이 영화 만들어서 혼자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차피 개봉도 하고 대중예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 세계라든지 김민희 씨의 연기력이 이 사생활적인 부분에 덮여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나마 영화계 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것보다 둔감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뭐 방송계가 가장 예민하고 방송계에서 뭐 가요계라든지 그러면 난리 났죠. 매장이라고 하죠 진짜 방송에서는 저희는. 쫓겨났지만 네. 영화 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영화 쪽에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김민희 씨 대리수상한 PD님이 미니아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네.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했어요. 약간 영화계에서는 둘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 자체를 되게 거북해하시는 일반 시민들 네티즌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제가 댓글 같은 거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도덕적인 잣대로 엄격하게 쟀을 때 되게 그 사랑이란 단어 자체도 더럽다 이렇게 정말 극적으로 극단적인 좀 혐오를 좀 드러내는 혐오를 거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영화계에서는 약간 두둔한다, 둘을 약간 옹호한다, 지지한다. 내지는 또 김민희 씨 팬들이 뭐 김민희 씨를 또
그 광고로 또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또 돌아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더 예민해지는 서로의 입장이니까 이해해야 네. 된다, 사랑을 네. 인정해줘야 된다,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랑 너무너무 팽팽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그게 예민한 이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작품이나 이 연기력을 가리는 결과가 되니까 그건 좀 이렇게 예술가 입장에서는 불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더 이런 사생활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나라에서 안에서는 네. 활동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네. 이런 얘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네. 김민희 씨 같이 이렇게 탑스타에다가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김민희의 또 남자라고 할 정도로 좀 멋있고 뭐 괜찮았던 배우들하고도 이렇게 썸을 타고 연애도 뭐 하고 연애 있던 공개를 하신 적도 있죠. 한 있죠. 적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홍상수 감독님한테 또 매력에 끌렸을까? 그 홍상수 감독이라는 사람의 매력은 뭘까?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나이 차이가 한 20살 그렇죠. 나나요? 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많이 그래서 20살 늦게 나시죠 지금.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더라라는 네. 재산 보고 만난다라더라 이렇게 또 악플을 다시는 분들도 근데 있고 그거는 맞지 않는 게 김민희 씨도 얼마큼 돈이 많은데요. 여자 그쵸. 배우가 어린 나이에 성공해서 그 친구가 돈 사실 때문에 뭐 그러지 정엽 씨 않을 거예요. 말씀도 아마. 이제 일반적인 궁금증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네. 저희 안에서 결론이 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뭐 네. 제가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갔던 많은 기자분들이나 이런 매체들의 좀 전언에 따르면은 네. 홍상수 감독님이 이렇게 워낙 이제 대중에 노출을 안 하시는 분이고 입장을 얘기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양한 추측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네. 생각들. 네. 그래서 좀 이런 타입이 아닐까, 저런 타입이 아닐까. 영화 만드는 거 보면 되게 또 주인공들이 좀 쫌생이고 좀 꼼하고 그쵸, 찌질이. 좀 찌질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감독님도 그런 타입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갔다 온 분들의 이런 뭐 사생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인상을 딱 보니까 상당히 보기보다 카리스마가 있고 이 선입견보다 훨씬 그리고 되게 에너지틱한 분이다.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희라는 여배우가 보통 이제 기가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배우와 이 감독이 만나게 되면 여배우가 그걸 주도적으로 좀 관계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송상수 감독의 그런 카리스마나 아니면 그런 에너지 이런데 좀 김민희 씨가 많이 좀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호응하게 된 상황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예. 생기긴 예전에 김민희 씨의 이상형에 대한 인터뷰 기사 중에 네. 본인은 진짜 감정에 솔직한 편이고 본인의 이상형은 남성적이고 좀 남성적인 매력이 큰 사람에게 많이 끌리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막 얘기하신 것처럼 그쵸. 홍상수 감독님의 그런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있고 근데 예, 리더십 에너지가 있는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되게 좀 이렇게 격정적인 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되게 좀 달변 같기도 했고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느낌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참 이렇게 애석한 부분이 결혼을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네. 솔로셨다면 충분히 뭐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윤리적인 잣대, 법적인 잣대까지 넘어서 가면서까지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일단 동엽 씨가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제 김민희 씨한테 좀 어떻게 다가온 생각해요? 부분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김민희 씨가 예전에 또 다른 무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본인은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의 사랑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람들의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고 그 남자가 어린아이에 가까운 그 소녀를 사랑하는 눈빛에 감동을 받았다. 약간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에 대한 약간 매력 요건 이상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은 뭐 실제로 연하분도 만나보고 하셨긴 하셨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 참 사생활 관계라는 게 이게 제3자가 얘기해서 뭔가 결론이 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결국 이 스캔들 때문에 또 영화를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의 또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법적인 문제는 따로 또 진행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걸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영화를 한번 봐야죠. 보고 얘기를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일단 그 본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굉장히 좀 영화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짝 제가 소스를 흘려들었는데 네. 거기 영화 대사에 김민희 씨 대사 어. 잘생긴 남자 오래 못 가 인물 카페 뭐 이런 네, 그런 대사도 있어요. 있고 그것도 네. 있잖아요. 나 얼굴 안 보잖아 이런 대사가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음. 그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2학년이 된 거나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뭐. 이렇게 왜들 해서. 난리인데 그냥 가만 좀 두라고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대요. 왜 이렇게 어. 난리냐. 사랑해 주세요.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개봉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얘기를 네. 뭐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자, 생각이 이런 식으로 하다 천만 들은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확인해 아, 보려고. 궁금해서. 뭐그 정도까지 될까 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좀 논란이 돼 있고 굴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부분이 생기면 한번 또 저희 팟캐스트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또 긴 시간을 통해서 네. 좀 화사한 또 옷을 입고 오셨는데 또 이렇게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튼 또 네.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섭외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또 네. 걸그룹 분들 걸그룹? 정말 봄을 만끽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올해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걸그룹들만 개인기 얘기해놓고 네. 또 못 온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배드키즈 배드키즈 친구들한테 옵니다. 좀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와주신 또 들어주신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네네. 또 태영 씨 또 메이크업하고 화사하게 오셨는데 한번 오늘 이쪽에 한번 시청 예, 근처 좀 시청 근처 좀 이렇게 독수공 꽃 한번 많은 데 좀 독수공 걸어 돌담길 한번 네, 걸어볼까요? 한번 걸어 밑으로 걸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기 되게 좋은 날 같아요. 네. 네, 좋은 날 산책도 하시고. 갑자기요. 네네네. 봄을 만끽하셨습니다. 봄을 만끽하셔라. 그 얘기하고 이제 싶었던 이런 거죠?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오늘 165의 금이 이 정도로 네,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걸그룹 주에. 특집으로 꼭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